군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새로운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이 상당히 강력하게 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는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법원이 그 사유를 밝힌 거에 주목을 좀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떨어진 사람을 적부심에서 풀어주는 게 이례적인 데다가 게다가 보통 자백을 하면 도망갈 염려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래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애시당초 법적 구속 사유에 대해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새로 판단을 내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데다가 또 이 문제로 그다음 스텝이 그다음 단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는 조사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것이 브레이크가 딱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법원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검찰의 수사에 굉장히 되돌아볼 점은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인데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들어서 김관진 전 장관을 갖다가 석방을 했다는 것은 법원이 이 엄중한 시기에도 굉장히 자율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의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전 구속영장이 일단은 발부가 된 것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을 차치하고라도 범죄가 일정 부분 검찰 조사가 소명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발부가 됐는데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기각을 하고 촉방을 한 것은 범죄 소명이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는 검찰이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김관진 전 실장이 2012년 총선에 관여하는 활동을 시인은 했지만 이것이 범죄로까지 이어질지 그것은 아직 법원에서는 예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물론 이것과 윗선인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저는 별도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소명이 돼서 구속이 돼야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안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지시하는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조사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어떤 연계성 물론 일정 부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이 이번 수사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법원이 처음에 어찌됐건 검찰은 영장을 청구를 할 뿐이고 법원이 발부를 해준 거고 다시 지금 법원이 사실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재판부니까 판단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 유무죄 여부는 아직 가려진 게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든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든 유무죄는 본 재판에 가가지고 또 가려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3번이나 있을 건데 그중에 어느 하나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검찰 수사 내용을 봤을 때 구속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국장님, 저희가 조금 전까지는 김관진 전 장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전 정무수석.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제 아마 발부를 알 수 있겠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워낙 완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를 갖다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로 미루어 볼 때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2015년 사건이고 2016년 8월, 2017년 1월에 각각 관련된 수사가 있었고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만큼 검찰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우선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보좌관이라고 하더라도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움직이는데 의원이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게 국회 주변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 정황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에 이 3억 원 이외에도 기프트 카드 쓴 네. 것과 호텔비 대납한 문제까지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밝혀서 영장 청구에다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 자체는 뭐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전 수석이 예.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수석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 개인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여권 인사의 구속이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는 좀 남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구속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무수석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데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만큼 뭐 인사에 대한 난맥상이 지금 곳곳에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새로운 사람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중기부 장관 임명할 때 30명 정도를 했는데 반은 고사하고 반은 자격이 없고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뽑을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청와대 분위기 같은데 정무수석도 대통령의 정무적인 감각을 책임지는 최측근 핵심 보좌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무게감이 크고 특히 지금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범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비리 의혹으로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깨끗하고 아무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아야 할 필요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 인물을 지금 쭉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임자가 지금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뭐 아직은 뭐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찾아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고 지금 입법 그리고 예산 국회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금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아주 청와대로서는 큰 어떤 그 걸림돌이 지금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수석실이라든가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무수석을 찾아서 임명을 해야 되고 저는 다만 지금 입법 과정에서 협치가 중요할 때는 국민의당을 겨냥한 정무수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주당 출신의 3선 의원 출신 중에서 한 분을 기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검증 과정에서 이것이 적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출신의 3선 의원께서 저희 패널로 나와 계셨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꼭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이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세월호 유골이 추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그렇죠. 상황일 수 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보시죠. 예, 저는 해양수산부 해명이 좀 납득은 좀 안 됩니다. 이미 일부 유골이 발견된 희생자의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뼈가 이렇게 나오면 육안으로 일단 동물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식별한 뒤에 사람의 뼈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그것이 절차를 쭉 거쳐서 국과수 감정까지 거쳐야 누구 건지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수부 해명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 일이 처음 출발을 할 때 그 현장
현장에서 뼈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예. 좀 오판을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의인지 실수인지 오판인지 은폐인지는 진상조사를 해봐야 가려질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가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이 정부 관계자들도 남의 일, 다른 정부의 일처럼 멘트를 하는 거는 좀 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일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한 후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국민한테 사과를 정중하게 다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여러 가지 촛불, 적폐청산, 지금 개혁의 드라이브가 사정의 칼날이 전 정권까지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미래 항로는 예. 순백색의 하얀 도화지 속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국민들이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80% 이상의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작은 오점이라도 생기면 큰 파장이 이는 그런 네. 경우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뭐 전병헌 전 정무수석 낙마처럼 이런 어떤 불합리한 그리고 이런 어떤 안 좋은 그런 사태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정부의 무한 책임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뼈 조각이 발견이 되면 이것이 국과수에 가서 넘어오면 한 달 정도 걸릴 텐데 예.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장례식을 또 연기해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즉각적인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견되면 모든 과정은 저는 스톱을 시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절차적인 그런 과정이 저는 조금 삐걱거리는 그런 문제를 이미 노정이 됐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저는 물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것이 이제 뭐 국과수의 검증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장례 문제도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 오늘 총리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건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예. 그런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모습이니까 그런 것을 정부가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하나만 알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일을 보면은 이게 동물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서랍 속에 보관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또 없었을까? 되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해수부에서 요 한 건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고의냐 과실이냐 뭐 이런 걸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현장 실무자들이 예. 뼈를 보고 나서 긴가민가 했을 때 아닌 쪽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지 않은지 예. 해수부가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신뢰를 듭니다. 상당히 많이 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